오늘 얘기해 볼 것은 인생 주식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주식 하면은 여러 가지 미국 주식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주식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고 어, 모든 화폐가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곧 예를 들면 강남에다가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일단 강북에 투자하지 말고 강남에 투자해야지 부동산이나 모든 것이 오르듯이 일단은 좋은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 예를 들면은 성공한 회사들 보면은 아마존, 구글, 애플 같은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성공한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과거 저는 10년 한 12년 정도 이제 주식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 롱텀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어, 중요한 것 같은 뭐 제가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아는 것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즘에 많이들 말하죠. 초격차 테크놀로지 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초격차 테크놀로지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안철수 후보님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있죠. 예를 들게요.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는 오래 전부터 벌써 전기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GM이나 포드나 루시드 모터, 뭐 리비안 이런 회사들이 어,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벌써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죠. 그래가지고 전기차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배터리도 만들고 에너지 산업도 진출하고 뭐 테슬라 갖고 있는 솔라 산업 그리고 배터리 저장 산업 뭐 또 여러 가지 로봇 산업까지 요즘에 또 다시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초격차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이 없는 독점 마켓을 이뤄 나가야 됩니다. 경쟁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실패한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은 스포티파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음악 스트리밍하는 업체인데 음악을 듣기가 굉장히 편하고 음질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곡도 굉장히 많고 AR을 통해 가지고 음악 선정도 나의 취향에 맞는 노래도 선정해주고 이런 기능이 좋아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이거 좋겠다 그래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막상 투자를 해보니 애플 뮤직이 또 들어오고 아마존도 뮤직을 한다 그러고 여러 또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감당하기는 마켓쉐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왜냐면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은 돈이 캐시가 쟁겨 있는 게 뭐 스파티파이 10개 정도를 살 만한 그런 엄청난 캐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경쟁할 수 없는 이런 마켓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지만 애플이 뭐 만들 수도 있어요. 미래에 아직까지 뭐 결정된 건 없지만 그러나 아마존이나 구글 물론 뭐 자율주행 같은 거 시도는 하지만은 쉽게 따라올 수 없죠. 경쟁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은 맨 처음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돈이 많이 들고 실패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도 시도를 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이제 원래 트레디셔널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하는데 이거는 뭐 엔진 기반이니까 이거를 다시 또 전기로 또 바꾸는 데에는 인력을 또 갈아엎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초격차 테크놀로지와 일단 경쟁이 없는 독점 마켓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CEO의 역량 그리고 CEO의 미래성 이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CEO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존도 제프 베조스라는 CEO가 있었고 애플도 스티브 잡스 그리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이렇게 CEO들을 보면은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남다른 것 같아요. CEO의 가장 큰 역량이 보면은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현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미래를 예측해서
내가 물건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도 요번에 로봇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레이버를 대체하고 이제는 레이버들도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옵션이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CEO의 역량을 일단 봐야 되고 그 CEO가 그리고 그 잘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테슬라도 CEO가 말은 이제 뻔질하게 잘하죠. 혹자는 뭐 또 이제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의심이 가고, 계속 과장되게 말하고 뭔가가 좀 신용이 안 갔는데 계속 듣다 보고 여러 가지 인터뷰한 것을 보고 또 이 사람의 생각, 인류를 위해서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곰곰이 하면 생각해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그런 믿음과 이런 게 굉장히 커졌어요. 이게 물론 뭐 무조건적인 믿음은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인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미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제가 볼 때는 뭐 테슬라를 사가지고 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사람한테는 진짜 투자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도네이션 하는 기분? 약간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해야 마음이 편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뭔가 불안하고 주식이 떨어지면은 뭔가 CEO가 계속 또 사기꾼 같고 막 이러면은 이게 한번 또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CEO에 대한 믿음, 그 믿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거 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인터뷰나 이 사람이 살아온 성장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 같은 거를 서로 이제 나의 생각과 한번 겹쳐보면서 이 사람이면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같이 떠나도 되겠다. 주식 여행이죠, 한마디로. 그런 여행을 같이 떠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회사의 주식을 사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키우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다. 때로는 굉장히 찡찡대고 울고 불면서 말도 안 듣고 밥 달라고 그러고 뭐 집도 나가고 막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또 회사 사정이 아니라 또 바깥 사정에 의해서 또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말썽을 피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대해야 된다. 자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조건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식은 그냥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자식을 대하듯이 회사에서 잠을 자고 집도 안 가고 계속 일을 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뭡니까? 단기적인 이익. 야, 너 이번 쿼터에 돈 얼마 벌었어? 못 벌었어? 빵. 그러면은 주식 확 낮추고 공매도 하고 이런 게 수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한 예일 뿐인데 정말 이런 주식 시장은 진짜 이런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진짜로 전쟁터보다 더 심한 잔인한 곳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많이 당해봤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과 끊임없는 이런 자기만의 믿음 이런 게 생기면은 아무리 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거시 경제나 이런 외부적으로 압박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 CEO가 어떤 CEO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이 회사가 어떻게 클지 성장할지를 보는지 그거를 꼭 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인생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사의 능력치를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꾸준히. 이게 뭐 한 쿼터, 두 쿼터 뭐 적자 났다고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회사의 능력치를 얘가 잘 발휘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테슬라라는 회사가 뭐 CEO도 좋고 다 좋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미래성도 있는 것 같아. 자동차가 전기차가 미래일 것 같아. 하지만 만약에 이 공장에서 이런 오토매틱으로 생산하는 이런 자동차 공정화에서 대량 생산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그 자동차를 머리로는 만들 수 있는데 만들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죠. 아무리 테슬라라고 해도 만약에 뭐 지금 4680 배터리나 뭐 뭔가가 틀어져 가지고 뭔가가 제대로 안 되고 뭔가가 제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가 안 흘러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뭐 버리는 겁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한 쿼터, 두 쿼터, 삼 쿼터 뭐 이렇게 뭐 1년 이렇게 봐가지고는 아니고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시간은 줘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항상 그러죠. 뭐 내년까지 할 것이다. 뭐 그러니까 2년 뭐 안에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금방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일론 머스크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달나라를 간 게 벌써 뭐 한 40년, 50년 전입니까? 옛날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달나라를 가고 나서 발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한 게 뭐 있습니까? 인류가 우주를 개발하고 뭔가가 위대함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뭐 따라도 못합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천재적인 거를 테크놀로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뭐 따라도 못하고 흉내도 못 냅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후퇴한다. 진짜로 죽을 치만큼 노력하지 않고 이거를 내가 진짜 미션이 있어가지고 진짜 죽을 치만큼 발전하지 않으려면은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죽도록 만들고 스페이스X를 죽도록 로켓을 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솔직히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누가 테슬라가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스페이스X가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앞으로 뭐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봐서는 어, 지금까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포텐셜 주식에 팔란티어, 에어비앤비, 우버, 뭐 소파이, 비욘드미트, 로블락스, 오픈도어, 모더나, 뭐 긴코 바이오웍스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써놨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일단 이렇게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일단 이렇게 봐요. 여러 회사들이 있고 오픈 마인드로 일단은 봅니다. 팔란티어 좋습니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알렉스 캅, 매니지먼트 좋죠. 그리고 초격차 테크놀로지 좋아요. 얘네들은 CIA를 먼저 손님으로 해가지고 정부를 손님으로 해가지고 자기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물론 이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걸 이제 파운드리나 이제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부나 이런 군대 이런데 이제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점점 세력을 넓혀가지고 이런 커머셜 마켓에도 진출을 한다. 굉장히 좋죠. 경쟁이 없는 독점 마켓. 제가 아까 말한 것들과 굉장히 맞습니다. CEO의 역량, CEO 알렉스 캅 굉장히 뛰어난 인재죠. 스탠포드를 나오고 영국에서도 철학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하는데 여러 가지 뭐 좋습니다. 뭐 헤어스타일은 약간 독특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회사의 능력치 관찰. 회사의 능력이 뭐 제가 보니까 30%씩 매년 30%씩 발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테슬라는 50%씩 지금 이제 발전하는데 뭐 30%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3년이라는 5년의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봐야 돼요. 이건 봐야 돼요. 팔란티어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물론 회사는 2013년도 테슬라가 창업할 당시 그때랑 같은 회사에 창업을 했지만 그동안은 솔직히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런 시간으로 다 보냈거든요. 매출도 없이. 현재 이제 매출이 딱 튀는 건데 일단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솔직한 말로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가장 보는 포텐셜 있는 이런 주식이고 에어비앤비 초격차 테크놀로지 그렇죠. 초격차 테크놀로지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던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이제 하나의 앱으로 이제 이런 일반인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도 같이 이제 뭐 특별히 비즈니스 이런 신청 없이 허가 없이 여기다가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 뭐 세를 내주거나 뭐 여행 가서 뭐 방을 빌릴 수도 있고 굉장히 간편한 이런 서비스가 돼요. 그리고 돈도 바로바로 결제가 되고 경쟁이 없는 독점 마켓 요거는 경쟁이 글쎄요. 경쟁이 없을 수 있어요. 익스피디아도 하긴 하지만 에어비앤비랑은 성격이 다르죠. CEO의 역량, CEO 그렇죠. CEO는 NYU 대학교를 나오고 CEO는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아트 약간 그런 쪽을 전공해 디자인 이쪽을 전공했는데 뭐 CEO도 제가 인터뷰한 것도 보고 하니까 굉장히 미래성이 있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의 능력치, 에어비앤비 매출 잘 나오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는 적자이지만 그래도 에어비앤비 조만간 흑자로 돌아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3년에서 5년의 인고의 시간을 가져가면서 이걸 지켜봐야 돼요. 우버 좋습니다. 우버는 현재 아직 적자고 요즘에 이제 뭐 흑자를 이제 기록하긴 하는데 우버가 자율주행 플랫폼이죠. 한마디로 이제 플랫폼 회사입니다. 우버는 우버 이츠도 하면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배달을 하고는 하는데 우버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앱을 깔아놓으면은 이 사람은 그 앱을 무조건 쓸 것이다. 이 사람이 프랑스를 가건 영국을 가건 미국을 가건 한국을 가건 일본을 가건 중국을 가건 스리랑카를 가건 어디를 가든 간에 무조건 이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무조건 이 앱으로 뭔가를 할 것이다. 손정희 형이 이거에다가 몰빵을 한 겁니다. 정희 형이 암까지 포기하면서 자금을 끌어당겨가지고 우버에다가 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버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큰 플랫폼이에요. 우버의 전략은 또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진출을 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 회사의 지분이라도 삽니다. 아주 그냥 끈질기 같은 놈들이에요. 끈질긴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우버는 계속해서 추이를 봐야 된다. CEO가 물론 좀 안 좋은 일, 불미의 일 때문에 CEO가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워낙 우버는 포텐셜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가지면서 봐야 되고 소파이는 소파이도 좋습니다. 소파이는 올인 원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이제 핀테크를 이제 하나에 주식 거래도 하면서 크립토도 거래하고 여기서 이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뭔가를 이제 한 곳에 다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편리성 요거를 이제 가장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스탠포드에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팔란티어의 코파운더 피터 틸도 투자했고 손정영도 투자를 해갖고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CEO의 역량 이것도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CEO가 여기도 교체가 됐는데 뭐 지금 CEO 앤토니 노토라는 이 CEO도 괜찮습니다. 트위터의 CEO를 했었고 예전에 또 월스트리트에서도 중요한 업무를 봤었던 사람으로 능력은 굉장히 있다. 그리고 소파이가 요번에 이제 슈퍼볼 축구 슈퍼볼도 이제 스테디움에서 이제 LA에서 하면서 마케팅 전략도 성공하는 것 같고 모든 게 좋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뱅크 은행으로서의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핀테크보다는 뭔가가 조금 발류에이션이 이제 약간 기존의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체이스나 시티 같은 이런 이제 아주 그냥 낡아 빠진 은행들하고 발류에이션을 비슷하게 또 이제 매길 수도 있어요. 월스트리트가 그러면 또 주가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이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땐 소파이는 핀테크 기업이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 발류에이션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비욘드 미트 초격차 테크놀로지 그렇죠. 비욘드 미트는 이제 식물성 고기 이제 동물성 고기는 가라 이제 식물성 고기가 이제 앞으로 대세가 올 것이다. 맥도날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펩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던킨 도너츠, 뭐 KFC, 뭐 타코벨, 뭐 이런 회사들과 다 파트너십을 맺고 굉장히 많이 진출했어요. 이 코스코나 이런 데서도 팔고 이제는 거진 컨슈머 네임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이 없는 독점 마켓 요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임파서블 푸드라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 업체가 또 이런 고기를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 7막 7장 찍은 예전에 그 국회의원 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홍정욱 씨, 홍정욱 위원님, 예전 위원님이고 지금은 이제 이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도 이런 식물성 고기 이걸 창업해 갖고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미래성이 굉장히 좋고요. CEO는 이탄 브라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CEO도 굉장히 미션이 아주 생각이 똑바른 CEO죠. 나는 무조건 식물성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인이 이런 동물이나 이런 것을 학대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깨끗한 세상 이렇게 뭔가 좀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회사의 능력치가 이제 약간 여기 딸려요. 이건 이제 테슬라 같으면 이제 잘 이제 이거를 능력을 익스큐션을 잘 할 텐데 비욘드 미트는 제가 보는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좀 효율성이 없다고 그럴까요? 효율성이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 효율적으로 뭔가를 생산해서 유통하는 이런 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틀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때도 테슬라는 잘 해왔거든요. 지금 칩이 없는 상태에서도 테슬라는 전고점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봐서는 비욘드 미트도 갈 길이 멀다. 좀 많이 지켜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블락스. 로블락스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제 요즘에 또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뜬 회사인데, 제 애가 있는데 애가 이제 요거를 이제 오락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요거 괜찮다. 요거 로블락스 요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는데 글쎄요. 요거는 초격차 테크놀로지 인정. 오케이. 왜냐면은 이제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안에서 게임을 만들고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게임 플랫폼이죠. 여기서 이제 게임도 만들고 공유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뭔가가 이제 좀 계속 커질 수 있는 약간 이런 확장성이 있는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없는 독점 마켓, 경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쟁이 나올 수 있는데 로블락스도 로블락스만의 이거를 또 찾아야 될 것 같죠. CEO의 역량, CEO 좋습니다. CEO 100점 만점에 한 70점, 70점. 회사의 능력치, 로블락스는 아직까지 적자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적자 회사. 이거 흑자로 들어볼 때까지 좀 봐야 돼요. 역시 3년에서 5년의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야, 오픈도어 나왔습니다. 오픈도어는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을 사고 파는 예전에 진로라는 게 있었죠. 지금도 진로 이제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는데 바이앤셀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집을 플리핑하는 겁니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성공하는 건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데 오픈도어를 제가 이제 눈여겨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로는 맨 처음에 시장을 진출할 때 집을 사고 파는 걸로 진출한 게 아니라 광고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한테 이제 이런 프리미엄 광고를 주면서 그러면서 진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조금 시들 것 같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바이앤셀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진로 에스티메이션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자기들이 잘 발류에이션을 못 하니까 포기를 하고 우리 이제 이거 안 하겠다 이거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오픈도어는 꾸준히 처음부터 원래 해오던 것을 해왔거든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뭐 매출은 뭐 계속 늘어나니까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테크놀로지거든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규모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런 뉴욕의 집값이나 LA의 집값, 뭐 휴스턴, 뭐 텍사스 이런 데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런 데서 수익을 막대하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미국은 뭐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 온라인으로 원스톱 샵으로 이렇게 끝내면은 집을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중간 수수료를 없애면서 경쟁이 없는 독점 마켓을 할 수 있거든요. 따져보면 진로도 나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레드핀하고 오픈도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픈도어도 굉장히 포텐셜은 좋다. 단 아직 적자가 되니 3년에서 5년의 인고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더나. 모더나는 이제 mRNA라고 이제 단백질 유전자를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이제 그거를 붙여 가지고 어떻게 해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어요. 저는 못 만들 줄 알았는데 솔직히 생각하면 만들었어요. 어떻게든. 미국이 정부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독일에서 이런 데서 나오면 안 된다.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돼. 이래갖고 이제 지원을 엄청 해줬습니다. 지금 CEO는 뭐 어떻게 좀 약간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포텐셜이 큰 회사. 지금 코로나 때 이제 붐이 돼가지고 바로 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 말고도 이런 백신을 만들 기업으로 지금 이제 떠오르는 미래가 가장 창창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이 코로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질병이 생기면은 모더나가 또 분명히 해내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질병이 오면 지금 또 100불 한 주식이 또 400불, 500불 또 갈 것이고 또 100불까지 떨어지면 또 질병이 오면 또 400불, 500불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저는 회사의 미래를 보고 테크놀로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해서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 눈여겨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공부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긴코 바이오웍스는 제가 왜 써놨냐면은 요건 이제 리스크가 이제 막 굉장히 큰 건데 요번에 이제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는데 이제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해준 게 이제 긴코 바이오웍스거든요. 이거는 보스턴에 있는 회사인데 이제 하버드 옆에 있는데 모더나도 이제 보스턴에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번에 한 게 없네요. 코로나 때 다 이제 보스턴이나 이런 동부 쪽에서 했지. 솔직히 실리콘밸리도 이제 거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약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란티어도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저쪽 어디냐 그 덴버로 이사를 했고 테슬라도 실리콘밸리 쪽 저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텍사스로 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리콘밸리도 이제 옛날 말이고 이제 점점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제 그렇다.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을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앞뒤도 안 맞고 막 그냥 뭐 주절주절 넋두리를 떨었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약간 이런 주식의 약간 이런 포괄적인 약간 느낌은 약간 이런 거 같아요. 그냥 공부를 해봤자 내가 무슨 뭐 그거 뭐 공부를 해봤자 잘 몰라요. 알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이런 불안한 위기가 오고 요즘같이 하락장일 때는 내 멘탈이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 게 내가 공부했는데 왜 이러지? 주식값이 왜 이러지? 이거 분명히 이건 매출이 좋은데 내 다음 매출 30%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걸 자꾸 따라가면은 멘탈은 약해져만 갈 수밖에 없고 좀 더 긴 그림을 보고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런 초격차 테크놀로지가 과연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인류에 그리고 이런 경쟁이 없는 독점 마켓에 들어가니까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CEO를 보면은 CEO가 죽지 않는 이상 일론 머스크가 죽지 않는 이상 그 CEO는 죽도록 일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죽도록 일하는 사람을 당연히 서포트를 해줘야죠.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회사의 능력이 이제 계속 되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3년에서 5년의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이 기업을 정말 믿는다. 이 기업에 진짜 나랑 같이 가자. 여행을 같이 떠나자.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큰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 이제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고 오케이 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보고서 이거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사볼까 일단 들어가 땅 들어가 뭐 이러다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러다 보면은 이제 다 돈 꼬라박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주식을 씨앗은 뿌리고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은 하되 이곳을 계속 관찰하면서 이곳을 좋은 주식 그리고 인생을 함께할 주식 적어도 3년에서 5년, 10년을 갈 주식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홍TV였습니다.